입사 4년 만에 대리 승진 후 조직에 보답하고자 열의에 차 있는 김한빛 사원.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아, 열심히 해보자. 이게 맞나? 저기 팀장님, 제가 이번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한빛 씨, 이제 대리 아닌가요? 대리가 할 질문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결국 김한빛 대리를 따로 부른 상사. 이제 이해가 됐나요? 예, 잘 이해됐습니다. 대리답게 행동 부탁드려요. 대리면 대리답게 행동하라는 말을 듣고 말았는데 예전에는 질문하면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오히려 질문 더 많이 하라고 하시더니 대리다운 게 뭔데? 누가 알려주는 거지? 과연 대리답게 행동하는 것은 뭘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례의 주인공인 김한빛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빛님.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사실요, 제가 대리가 되면서요, 많은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대리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리님의 경험을 영상으로 같이 보았는데요. 대리다움에 관하여 고민이 많아 보이시네요. 맞습니다. 정말 눈치가 빠르시네요. 정말 이 대리가 뭘까요? 사실 인정받았던 사원 시절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 대리님을 위해서 과연 대리가 무엇인지 대리 직급에 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마침 대리다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담긴 한 석유 회사의 광고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눈이 가득 쌓인 아침으로 광고는 시작하는데요. 출근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러 나온 남자가 등장합니다.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눈을 이렇게 치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빠르게 쌓인 눈도 없애고 백미러에 눈도 긁어내면서 눈을 치웠어요. 그리고 스마트 키를 눌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어떻게 더 긁어내야 됐을까요? 아니면 문이 안 열렸나요? 틀렸습니다. 차라리 문이 안 열렸으면 좋았을까요? 시린 손을 부여잡고 열심히 치운 차가 다른 사람의 차였던 거죠. 남자의 차는 옆에 눈으로 덮여있는 차였습니다. 김한빛 님이 이 광고 속의 남자라면 어떨까요? 이게 생각만 했는데도 벌써 정말 너무 속상하고 허무합니다. 사실 저도 직장에서요, 맡은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프로젝트가 취소가 돼서 헛일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한 일이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일이 되었을 때 가장 좌절스러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겠죠. 네, 맞습니다. 비록 아무 성과 없이 헛일을 한 것이라도 나름 애쓰고 열심히 했으니까 누군가 이렇게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직에서는 이런 순간 애썼다, 수고했다는 말보다 아니, 일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말을 했어야죠. 정확히 모르면 물어보고 하셨어야죠.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벌써부터 스트레스인데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로 돌아온다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직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역할 게임을 잘하는 것입니다. 조직에는 사원부터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에 이르기까지 각 직급에 따라 조직에서 말하는 기대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포지션을 명확히 알고 기대 역할을 잘 수행해야 제대로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원 때와는 달리 연차와 업무 경험이 쌓인 대리에게 조직이 바라는 기대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조직은 대리에게 중간 역할을 기대합니다.
대리는 말단인 사원에서 드디어 조직의 중간으로의 진입, 조직의 허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 그럼 이 조직의 중간이자 허리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상사와 후배를 연결하는 어떤 중간 역할을 기대할까요? 정확합니다. 대리는 위로는 상사를 보좌하면서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아래로는 후배의 조직 적응과 조기 전력화를 이끌며 리더십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위와 아래를 연결하기 위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통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대리한테 기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조직은 대리에게 프로페셔널한 실무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사원 때는 그 무엇보다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업무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선배나 상사에게 수시로 질문하고 때론 실수를 해도 용인되는 시기입니다. 여기 계신 김한빈님의 사원 시절을 다시 볼까요? 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질문을 적고 있는 김한빛 사원. 펜과 수첩을 들고 팀장님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팀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맞을까요? 잘했네요. 제가 뿌듯하군요.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번에 고객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찾아봤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여론조사의 근거를 위해 논문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못 보겠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왜 이렇게 부끄럽죠? 사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 질문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네요. 사실 김한빈님께서 사원 시절에 칭찬받았던 이유는 사원급을 평가할 때 핵심적인 요소가 배우려는 자세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원 시절에는 실수해도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적응하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배우려는 자세와 태도만으로 조직 구성원 다수가 양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대리가 되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지셨죠. 왜냐하면 포지션의 변화로 인해 기대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직은 대리에게 사원 시절부터 쌓아온 다양한 업무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실무 리더, 즉 실무 전문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다움을 요구받았었군요. 하지만 강사님, 이 대리다움의 이 구체적인 역량이란 게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대답을 드릴까요? 대리는 자신이 맡은 업무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실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리로서의 역할은 사원 때와는 달리 더 큰 책임감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급에 따라 기대하는 역할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김한빈 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사원 때는 용인되고 칭찬받았던 행동이 대리가 되면 실무 전문성이 다소 미흡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조직은 대리에게 단순히 배우는 자세를 넘어서 실무 리더로서 능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중간 관리자인 대리의 역할 변화에 대해 김한빈님과 모든 대리님들이 잘 이해하고 적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최근 들어 상사와 구성원이 만나서 서로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확인하는 조직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직급, 직책 중심에서 역할 중심 체제로 변모하면서부터인데요. 외국계 기업 중에는 단기마다 상사와 구성원이 역할에 대해 합의한 후 서명까지 하고서 일을 시작하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역할 때문에 조직에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은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이 아닌 한두 가지 생각이 달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공식적인 기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없다면